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혹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를 물으면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그러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왜 사냐고 물으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함의,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이 주는 함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살아가는 목적, 이유, 혹은 살아가는 의미는 행복이다 라는 말에는 크게 이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행복의 종류는 물질적인 행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행복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내심에 느끼는 마음의 만족도, 이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나는 행복한가의 문제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행복한가?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바빠지고 더 여유는 없어지고 그저 살림이라는 주어진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기계적 인간으로서 우리는 살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복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어느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덧 다 지나갑니다. 한번 멈춰서서 되돌아보거나 바라볼 시간도 없지요. 모든 자본주의 구조는 자본이라는 매개와 구조가 인간을 끝없이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놔두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다시 한번 서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양평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봤습니다.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는 건요, 자연에서 사는 자연적인 삶을 잠깐 얘기해 보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어쩌면 인간에게 본능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요즘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가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면서 혼자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 물론 이게 그 출세간적 태도로서 어쩌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물론 이 행복의 주관적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양평 그 양수리를 지나서 쭉 가다 보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어둑해지고 혹은 어두워진 길을 가다 보면 그 달빛이 남한강, 그 한강에 비쳐 있는 달빛이 너무도 고와서 가다가 차를 멈추고 강가에 한참 동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양평에서 이렇게 주말에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 뉘엿뉘엿해지는 들판을 걷거나 혹은 그 들판에서 하늘에 비행기가 한 대 가면서 남겨놓은 그 하얀 구름 같은 비행기 자국을 보거나 혹은 그 텃밭을 갈구면서 맨발에 그 텃밭을 흙을 밟는 그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감을 줍니다. 한겨울에 사리문 밖에다가 조그만한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모닥불을 피워 놓고요. 혼자 앉아 있어 본 기억이 있는데, 2시간을 앉아 있어도, 1시간을 앉아 있거나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불 앞에 앉으면, 숯불 앞에 앉으면 삼매경에 빠지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특히 이 달빛이 내리거나 혹은 한밤중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밤이면 더더욱 그 운치가 좋습니다. 도시는요 어디나 깜깜한 어둠은 없죠. 그런데 시골은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이렇게 마당으로 내려서면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 어느 스님이 멈춰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생활, 현대생활은 멈춰서 있기가 상당히 어렵죠. 끝없이 인간을 재촉합니다. 조금의 남는 시간이라도 무료하게 보낼 줄 모르죠. 그래서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거나 끊임없이 사람은 어떤 활동과 자기를 다른 것으로 채움으로써 그 여유시간, 공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 참 불행한 일이죠. 참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끝없이 자기를 비워두고 혼자만의 자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잔잔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연과 대하면서, 마주하면서 홀로 있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요, 사르트르가 말했죠. 그 대자 존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죠. 뭔가 대상을 항상 비춰서 그 대상으로부터 나를 반영하는, 텔레비를 보면 TV 드라마 속에, 뉴스를 보면 뉴스 속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 속에 늘 나를 대비시켜서 사실 나 자신 스스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늘 상대적으로 내가 존재할 뿐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이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시간들이 현대인들은 더더욱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만족도라고 표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닭을 키워보면요, 닭을 7마리, 8마리 키워보면요, 닭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압니다. 닭도 주인의 차 소리를 알아요. 그 주인이 오면, 먹이 주는 주인이 오면 달려 나옵니다. 또 먹이를 가지고 오는 주인의 차 소리에도 그야말로 버선발로 다 우르르 뛰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닭은요, 장닭이, 암탉들이 이렇게 모이를 뿌려주면 장닭이 먹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탉이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장닭이 먹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요, 닭을 키워보면요, 닭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그 닭 하나하나의 개성들을 다 알거든요.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요.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의 인격은 아니지만 하나의 특성이 부여되고, 그러면 이제 식용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완전히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용 닭은 식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삶들이요, 다 이렇게 고유한 생명들이 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들은 양계장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닭을 키우죠. 밤낮으로 계란을 뽑아냅니다. 계란 하나에요, 150원, 2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물 애호 농장, 동물 농장, 뭐 이런 동물 복지라는 말이 나오죠. 동물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닭이 하나의 그 기계적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다. 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토끼를 키워봤는데요.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순놈 한 마리가 암놈 여러 마리를 이렇게 거느리죠. 토끼 순놈 두 마리에 암놈 대여섯 마리를 키워봤는데 그들 간의 전쟁을 보면요. 그들 간의 암투를 보면 인간 세상의 암투는 암투도 아닙니다. 정말로 처절하죠. 조직에서 살아남고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투쟁을 합니다. 모든 무릇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오고 스스로 존재 증명을 해가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요, 산을 여러분들이 등산하다 보면 소나무가 빽빽한 산에는 나무들이 높게만 대나무처럼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바닷속이 편안하고 우리가 해변을 걸으면 바다가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이 평화로워 보이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요. 큰 어종들이 작은 어종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없이 이게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은요. 그렇게 한가롭지는 않죠. 자연 속에는 무한한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을 바라고 이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나름 이런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투쟁에만 골몰하다 보면 인간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투쟁에서 잠시 물러나서 조금 가난하게, 조금 불편하게,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끝없이 달려가기만 하면요. 1년 내가야 달빛 내리는 밤에 바깥에서 서 있을 날이 없고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가만히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봄꽃 앞에 앉아서 꽃을 가만히 들여다본 기억이 있나요? 자, 벚꽃이 질 때 그 떨어지는 벚꽃잎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어 본 기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지금 또 한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봄꽃들이 무수하게 피어나죠. 이 피어나는 꽃들을 이제 또 잠시 피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죠.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요. 제비꽃이 언제 피었다 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뭘까라는 행복론에 각자 늘 어떤 생각을 갖지 않으면 행복은 우리를 두고 저만치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만히 멈춰서서 바라보는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가끔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또 한번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한번 우리 삶들을 되돌아 봤습니다. 곧 봄이 오고 있고 곧 뒷산에도 개나리 진달래가 필 겁니다. 우리는 개나리가 진달래가 피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또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